푸틴이 폴란드에 칠 500억 달러의 부채를 청구하며 발트해 3개 지역을 겨냥한 거대한 정치적 지진이 유럽 한가운데서 일어났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비에트 연방이 바르샤바에 넘겨준 세계의 전략적 영토와 함께 막대한 금액의 상환을 요구했고 그 한마디에 브뤼셀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다. 이 요구는 바르샤바를 얼어붙게 만들었고 나토는 밤새 긴급회의를 소집해야 했다. 터무니없는 부채 청구처럼 들리지만 그 속에는 냉정하고 날카로운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러시아는 잊지 않는다. 러시아는 용서하지 않는다. 그리고 역사가 모욕당하면 그것은 무기가 된다. 유럽 전체는 질문 앞에 서게 되었다. 푸틴은 정말로 돈을 요구하는 것일까? 아니면 유럽 대륙의 질서를 다시 쓰려는 서막일까? 500억 달러와 새 영토를 둘러싼 모스크바의 요구는 EU 권력의 복도를 휩쓸었다. 브뤼셀, 베를린, 파리의 공기는 숨막힐 만큼 무거워졌다. 밤새 이어지는 전화통화와 비상회의. 모두가 알고 있었다. 흔들리고 있는 것은 단순한 경제가 아니라 지난 80년 동안 유지되어 온 유럽의 안보다. 폴란드가 굴복한다면 나토의 동부 방어선 전체가 무너지고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등 발트 3국은 고립될 것이다. 독일과 프랑스는 깨달았다. 그들의 동쪽 측면에 더 이상 완충지대는 없다. 총 한 발 없이도 가능한 협박, 기업과 지정학만으로 충분한 위협이었다. 브뤼셀은 갈라졌다. 온건파는 확전을 피하기 위해 양보를 주장했고 매파는 제재 강화와 군사 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모두가 알았다. 단 한 번의 오판이면 유럽은 되돌릴 수 없는 위기로 추락한다는 것을 많은 서방 전문가들은 말했다. 푸틴은 돈이 아니라 명예를 원한다. 명예는 제재할 수도, 압수할 수도, 외교적 약속으로 매수할 수도 없다. 한 나라가 명예를 위해 싸우기 시작하면 외교의 모든 규칙은 무너진다. 이 사건을 더욱 비극적으로 만드는 것은 역사의 역설이다. 1945년 이후 폐허가 된 유럽에서 소련은 수천 대의 열차와 수만 명의 기술자, 노동자를 폴란드로 보냈다. 바르샤바에서 카토비체까지, 공장에서 도로까지 모든 것이 러시아인의 피와 땀으로 세워졌다. 당시 원조의 가치는 현재 환산으로 수십억 달러에 달하며 수만 명의 붉은 군인들이 폴란드 땅에 묻혔다. 그러나 70년이 지난 지금 도움을 받았던 나라가 그 구원자에게 채무를 청구한다. 모스크바의 시선에서 그것은 단순한 배은망덕이 아니라 역사에 대한 배신이었다. 공로가 죄로 뒤집히고 감사가 비난으로 변하는 그 순간 그것은 러시아만이 아니라 전쟁터에 묻힌 모든 이들의 기억에 대한 모욕이었다. 푸틴은 분노로 외치지 않았다. 대신 차갑고 정밀한 한 문장으로 응수했다. 그들이 계산을 원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계산할 것이다. 며칠 뒤 크렘린은 공식 발표를 냈다. 폴란드는 러시아에 500억 달러의 부채가 있으며 전후 소련이 복구를 도왔던 세 지역, 그단스크, 브로츠와프, 슈체친을 반환해야 한다. 즉흥적인 발언처럼 들렸지만 그것은 정교하게 계산된 수였다. 모스크바는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다시 정의할 권리를 요구하고 있었다. 이 주장은 1945년 포츠담 협정을 근거로 한다. 현대 유럽의 국경을 규정한 그 협정에서 러시아는 막대한 자원을 투입해 폴란드를 재건했다. 러시아는 말했다. 폴란드가 과거의 문서를 다시 열겠다면 우리도 모두 열겠다. 500억 달러는 단순한 금액이 아니다. 그것은 역사를 왜곡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경고였다. 이 요구는 순식간에 지정학적 연쇄 반응을 일으켰다. 폴란드가 굴복한다면 EU는 동부 방벽을 잃게 된다. 그러나 거부한다면 러시아는 총 한 발 없이 폴란드의 경제를 질식시킬 수 있다. 에너지 차단, 무역 봉쇄, 운송로 폐쇄, 가스밸브를 한 번만 잠가도 폴란드 산업은 멈춘다. 푸틴의 세계에서 전쟁은 포탄이 아니라 시간과 공급망으로 이루어진다. 러시아의 청구는 유럽이 잊으려 한 기억들을 다시 불러냈다. 1612년 폴란드는 모스크바를 침공해 차르를 포로로 잡고 크렘린을 점령했다. 러시아인에게 그것은 집단적 치욕의 상징이었다. 그리고 지금 폴란드가 나토의 최전선에서 모스크바를 공격할 때 크렘린은 담담히 말했다. 그들이 공정을 원한다면 중세부터 계산을 시작할 수도 있다. 이 냉소적인 문장은 러시아의 정치적 철학을 드러냈다. 러시아에게 역사는 전시품이 아니라 법적 무기였다. 폴란드는 운명의 갈림길에 섰다. 수락하면 GDP 전체를 덮을 만큼의 부채를 떠안게 되고 수십 년 동안 정부의 손발이 묶인다. 거부하면 산업은 질식한다. 총성이 필요 없다. 단지 수송 금지령 하나로 물류망이 무너지고 수십만 명이 일자리를 잃는다. 소음 없는 전쟁, 그러나 군사공격보다 더 치명적이다. 그것이 새로운 시대의 전쟁, 에너지와 신용, 그리고 침묵으로 싸우는 전쟁이다. 푸틴의 청구는 곧바로 폴란드 국민의 삶으로 파고들었다. 통화시장은 혼란에 빠지고 주어티아는 하루 만에 8% 하락했다. 국채, 금리는 치솟았고 주식시장은 개장 30분 만에 거래가 중단됐다. 시민들은 휴대전화의 환율 알림에 더 큰 공포를 느꼈다. 기업들은 투자 계획을 보류했고
공장들은 에너지 공급 중단 가능성에 대비해 가동 시간을 줄였다. 기계는 돌아가지만 머리는 멈췄다. 한 제조업체 대표의 말은 현실이었다. 전력의 15%를 러시아 가스에 의존하는 폴란드에서 난방비는 전년 대비 27% 상승했다. 정부는 긴급 지원을 약속했지만 물가는 이미 폭주했다. 마트에서 밀가루와 해바라기우는 품귀 현상을 보였고 식료품 가격은 일주일 새 9% 올랐다.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가는 항상 우리가 치른다. 바르샤바의 한 노인의 말은 국민의 감정을 대변했다. 물류 산업이 멈추자 실업률은 상승했다. 항만과 철도 노선이 마비되면 수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그단스크 항에서는 러시아 통관 강화로 이미 수십 개의 운송회사가 폐업 위기에 몰렸다. 트럭 운전사들의 시위가 전국으로 번지며 도로가 차단되었다. 국민들은 점점 더 단순한 질문을 던졌다. 우리는 누구의 전쟁을 대신 싸우고 있는가? 그 여파는 EU 전체로 확산되었다. 독일에서는 폴란드 채권이 급락하며 은행권이 흔들렸고 프랑스에서는 에너지 가격이 상승했다. 이탈리아의 산업 생산 지수는 2달 연속 하락했다. 유럽중앙은행은 긴급 회의를 열어 시장 안정화를 시도했지만 불씨는 깊어졌다. 푸틴은 총 한 방 없이 유럽의 약점을 찔렀다. 한 관료의 말처럼 유럽은 전쟁보다 물가를 더 두려워했다. 서유럽 언론은 푸틴의 채무 전쟁이라 불렀다. 그것은 총 대신 부채를, 미사일 대신 인플레이션을 사용하는 전쟁이었다. 유럽. 가정의 식탁이 전선이 되었다. 빵값은 오르고 난방비는 2배로 뛰었다. 중산층은 저축을 깨고 노인들은 약값을 아끼기 위해 난방을 줄였다. 복지 강국이라 자부하던 독일과 네덜란드마저 예산 조정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폴란드 정치권은 분열되었다. 야당은 정부가 나토 의존에만 매달려 국민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비난했고 여당은 러시아의 심리전에 굴복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거리의 시민들은 이렇게 말했다. 러시아가 무섭지 않다. 하지만 빈지갑은 무섭다. 한때 80%에 달하던 우크라이나 지원 찬성률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러시아의 제재 카드가 현실화되자 폴란드는 미국, 노르웨이, 카타르와 LNG 수입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그 가격은 러시아산보다 30% 비쌌다. 전력요금 청구서를 받은 시민들은 SNS에 썼다. 푸틴보다 청구서가 더 무섭다. 금융권도 충격을 받았다. 은행 금리는 하루 만에 1.2%포인트 상승했고 주택거래는 40% 감소했다. 젊은 세대는 모기지를 감당하지 못해 계약을 포기했다. 건설업계는 대량 해고를 예고했다. EU의 내부 결속은 흔들렸다. 남유럽 국가는 우리는 폴란드의 전쟁에 돈을 쓸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프랑스의 중소기업은 제재가 아니라 해법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독일은 단호했다. 양보는 패배다. 그 한 문장이 유럽을 다시 갈라놓았다. 가스 요금은 3배로 치솟고 전력 공급은 불안정해졌다. 일부 지역은 제한 송전이 재도입되었다. 우리는 전쟁터에 있지 않지만 매일 전쟁처럼 살고 있다. 브로츠와프의 한 교사는 말했다. 아이들은 추운 교실에서 공부했고 병원은 난방비를 절약하기 위해 병동을 닫았다. 이 모든 변화는 푸틴의 전략이 군사적이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는 전쟁을 일상 속으로 끌어들였다. 사람들의 지갑, 냉장고, 난방기, 심지어 잠자리까지. 총소리는 멀리서 들리지만 푸틴의 그림자는 부엌까지 들어왔다. 한 폴란드 언론인의 말이다. 푸틴의 부채 요구는 결국 유럽 시민의 하루를 흔들고 있다. 빵값, 전기세, 대출금 속에서 사람들은 느낀다. 전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 가정과 시장, 은행과 교실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공지, 이 영상은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와 언론 보도에 기반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세심한 검증을 거쳤으나 일부 오류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신뢰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절대적인 정확성을 주장하지 않으며 정치적 정보 제공 및 여론, 형성을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